오늘의 주제 나는 왜 바쁜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다들 바쁘다고 해요. 네. 나는 왜 바쁜가. 두 번째 주제 아까 얘기한 이제 늦가을 만추에 대하여. 늦가을에 대하여. 늦가을은 조금 아름답기도 하지만 좀 쓸쓸한 거 있죠. 시인들도 좀 쓸쓸함을 느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어떤 시인은 노래했어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미소를 짓고 손뼉치며 강윤호 씨처럼 살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얼른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 남은 날들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사람들이 향기로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얼른 대답할 수 있도록 한국 스피치센터 여러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 삶을 반추해 보겠습니다. 내 삶이 아름다웠는가? 자,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추가 주는 서정성입니다. 서정성. 서정성이죠. 그래서 만추도 됐고 오늘 수능이기도 하고 낙엽이 떨어져. 낙엽이 떨어지면은 낙엽을 이제 시인들은 낭만적으로 보기도 하고 고독으로 보기도 하고 슬픔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사업가들은 낙엽을 가지고 어떻게 걸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좀 이렇게 다른 거야 시각이. 사업가들은 이걸 갖다가 수거해 가지고 3년 썩혀놓으면 좋은 화분에 들어간 뭐가 돼요? 걸음이 되는 거야. 아주 좀 친환경적인. 이게 사업가의 마인드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걸음으로 만들까를 생각해. 미화원들께서는 어때요? 아이고 이것도 좀 쓸어야 될 텐데 내일 가서 또 쓸어 가져가려면 이거 또 낙엽이 너무 떨어지니까 좀 조금 피곤하구나. 그분들이 볼 때는 또 피곤한 거죠 이게. 쓸어도 또 떨어지고 쓸어도 또 떨어지고. 엊그저께 여의도 갔다 오니까 비가 여름비처럼 내리더라고요. 그때 서울 시내 조그맣게 물난리 남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낙엽이 쌓여가지고. 하수도 안 내려가. 그러면 이게 낙엽이라는 것이 물의 난리를 만드는구나. 물난리를 만드는구나 또 이게. 자,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좀 달라지죠. 네, 그럼 오늘 윤영수 선생님도 지금 오셨고 하니까 자, 나는 왜 시간이 없는가? 왜 바쁜가? 를 나라는 것에다가 또 현대인이라는 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현대인치고 안 바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옛날 농한기 때는 다들 놀 시기인데
왜 현대인들은 바쁜가? 왜 바쁠까? 놀라운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제나 2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또 윤영수 선생님께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범을 보여주세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멋있게 또 시범을. 열심히 살아가는 윤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저는 이제 만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뭡니까 학사이라든가 또는 뭐 군세 생활할 때 그 말고개 여기 있을 때 또 그건 청나게 또 이렇게 그 단풍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가을 돌아오면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상이 많을 때가 많아요. 동남아 이제 가을 돌아오면 또 이게 어디든 나가고 싶다, 나가서 좀 단풍을 보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나오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차한테 야 내일은 좀 쉬는데 어디 한번 차 타고 가면 나갔다 올까? 내가 또 한 20년 고개 같은 이런 데 가면 좀 볼만하거든요. 그다음 때 뭐 병역이라도 이렇게 하면 돌다 보면은 마음이 좀 이게 또 늙어지도 하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저는 아유 뭐 단풍 다 졌어 가면 뭐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저도 이제 그 대장산이라든가 또 뭐 강천산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물론 저 대장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사람만 뭐산 뭐야 저 단풍 반 뭐 이런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찍 가야지 그래야 뭐 이렇게 차도 되고 그러죠. 늦게 가버리면 사전 대장산 같은 데는 소만 났지 사실은 뭐 별 것도 없더라고 사실은요. 또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정도면은 케이블카죠. 그냥 케이블카 차를 올라갈 정도 된다면은 새벽 한 8시나 7시쯤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걸 탈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사람이 발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강천산을 가고 거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일찍 가야만이 산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가을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약간 시를 제가 좀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즉흥시지만 나름대로 그 가을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처럼 슬픔이라든가 왜냐하면 가을이 왔다는 얘기는 그 여름에 이렇게 푸었던 그 잎들이 그 시련을 겪고 많이 시련을 겪고서는 노란 단풍을 변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슬픔이 사실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가을에 대한 정치가 너무 난 좋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지나면 또 다시 또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황혼이라 생각하지만 또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이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는 가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또 감성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제 나름대로 또 감명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짧지만 인사히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우리 멋져요. 윤영수 선생님이 아주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인데 오늘 미리 설레이셔가지고 좀 긴장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시도 쓰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예장산이나 이쪽 저쪽에 많이 여행도 하시고 참 좋습니다. 이게 감은 언제 따오실 거예요? 다 땄습니다. 가지고 지금 우리 다 전했죠. 못 먹었는데. 한장 가져올게. 그래. 말려서 좀. 말려가지고. 말려. 알겠습니다. 네, 또 완주 쪽이시라겠던가요? 네, 완주군 삼례요. 삼례. 네. 야, 우리 형님 사는 곳인데 삼례가. 네. 그럼요 거기. 만명강 옆입니다. 와, 참 좋은 곳에. 전라도. 네. 완주 삼례면 거기 사시고. 자, 우리 또 임채원 학생께서 아주. 야, 우리 임채원. 손자도 뭐라 그러겠나? 네, 선생님.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 그럼 퀴즈를 어릴 때부터. 네, 저는 일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7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그게 20분 정도 걸려서 20분 동안 10분 밥 먹고 10분 준비하고 그리고 나오면은 한
아니 7시 55분 정도 되고 55분이 되면은 그때 그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서 거기에서 수업을 8시 50분부터 3시 55분까지 듣고 그리고 종례를 하면은 한 4시 10분 정도 되는데 오늘은 그 학교를 안 가서 여기를 빨리 왔고 원래 목요일 날 한 3시 15분 정도에 끝나서 여기 오면은 한 4시 한 5분에서 10분 돼서 여기서 수업을 듣고 집으로 가면은 6시 한 55분 정도 돼서 그때 수영 가방을 챙겨서 또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그 복지관으로 가서 수영을 하고 집으로 오면은 8시 10분 정도 돼서 그때 밥을 먹고 조금 쉬다가 잘 준비를 하고 그렇게 자면은 한 10시 반 정도 됩니다. 잠자리가. 이야. 꼼꼼하게 말씀 잘했네. 네. 언제 놀아? 야. 어디 학원 같은 것도 안 가네. 학원도 안 다니고. 수영이 학원 수영. 수영이. 운동 특기다니까. 자,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스피치 배우러 왔다는 게 놀랍죠. 대단하죠. 참 앞으로 내가 아주 국회의원감이다라고 생각해요. 크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해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 네, 크게 될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또 멀리 또 목동의 퀸, 목동의 뷰티풀 우먼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시인 김광옥입니다. 저는 이 만추의 계절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와. 그래서 저는 가을에 대한 시를 제 자작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와. 열매. 이것이 안 맞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낫게. 열매. 탐스러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지는 해가 아쉬웠고 밤이슬이 서러웠다. 얼마나 많은 시간 속을 헤매며 땀방울 서려있는 한숨을 토해내며 폭풍우에 잘려나간 가지에도 꽃으로 곱게 장식했었다. 후미진 숲속을 헤치고 고즈넉한 여유를 껴안으며 차라리 비를 맞고 서 있었다. 땡볕이 그리운 날 알몸으로 드러누워 일광욕에 바빴고 푸르덩덩 시절을 넘고 넘어 빛 좋은 풍성한 열매로 만났다. 감사합니다. 이야.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주 시 내용이 참 좋네요. 아주. 야 아주 좋아. 참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외우니 다행이야. 그러니까 외우시고. 나는 못 야. 외워서 외우지는 못해. 자 이번에 만초 또는 현대인은 왜 바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주 인생을 논하고 있고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또 최금호 아주 참 안양 쪽을 주름 잡고 계시는 향기로운 여자 최금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최금진. 네,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최금진입니다. 식구들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보기 좋고요. 제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는 왜 바쁜가?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70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았는데 이걸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마스크 좀 벗어야겠네.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 된 지가 딱 1년 됐거든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신랑이 먼저 가고 이제 혼자 1년 거의 이제 가을 되니까 더 생각은 나는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데 여기 종로 스피치까지 다시 이제 나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배워야 되는 거는 왜 배워야 되느냐 그랬더니 내가 자식이 있고요. 내 밑으로는 부모님한테는 제가 잘 못하지만 내 곁에 자식이 있고 또 손주가 있다가 보니까 그 손주들이 볼 때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자식들은 혼자 된 엄마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거를 볼 때 정말 제가 참 잘 살아야 되겠고 먼저 간 사람들은 예고 없이 그렇게 갔지만 나도 준비는 해야 되는데 가는 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어떻게 잘 살다 이쁘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가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종로 스피치에 나옵니다. 네. 열심히 산다는 거는 제가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거, 또 병이 들거나 짐이 돼도 안 되는 거고, 또 손을 벌려서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또 무슨 사업을 하나 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식당이나 뭐 바쁘게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손으로 다 해야 되겠다 내 선에서. 그래서 손주들한테도 조금 용돈도 주고 뭐 할 때마다 내가 이제 시들지지 않고 할머니의 모습, 그러나 그 할머니의 모습이 그냥 나이 먹은 어른이 아니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어른이 아니라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해줄 때마다 아이들이 따라올 때, 사실 저번에 중앙대 가서 그 이영만 치과 닥터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들은 대로 손주한테 써먹었어요. 우리 치과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셨는데 이는 3분간 잘 닦고 우리 몸 밖에 나와 있는 뼈라 하더라. 근데 그 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 이를 닦으려면 3분은 닦아야 좋다 한다. 1학년 우리 손녀딸이 그 핸드폰을 딱 하더라고요. 3분을 해놓고 3분을 닦더라고요. 네네. 세상에. 그래서 확실히 이 배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나와서 배워가지고 손주들한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무튼 여러분도 잘 사시겠지만 저도 아무리 혼자라고 해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시 낭송도 들으면서 용기 많이 갖고 남은 인생은 뭐 80부터라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60부터인 줄 알았는데 이제 80부터다. 뭐 70에 죽으면 조기 사망이다 이러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야, 우리 최금진 선생님께서 남편 되시는 분께서 코로나로
1년 전에 좀 작고를 하셨어요. 아주 좀 건강하시고 인꼬 부부로 소문났던 분이신데 꼭 어디 가도 손잡고 다니셔. 환장하겠어. 네, 그러셨던 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은 아프지만 또 열심히 또 공부도 하시고 사업도 또 이렇게 하셔도 얼마 전에 뭐 사업을 또 오픈하시다고 그래요. 매장인가를. 그래서 참 열심히 하시고 손주들한테 이곳에서 스피치 공부했던 거, 신앙송 공부했던 거를 손주들한테 알려준대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손주가 얘도 뭐 써보고 이렇게 할머니는 왜 그렇게 예쁜 말을 해요? 나도 커서 그럼 예쁜 말을 해야 되겠네. 이야, 이 유학 간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할머니가 좋은 언어를 써서 손주들의 마음을 또 언어 감각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참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오늘 스피치도 아주 좋았어요. 지금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스피치, 내 자신의 어떤 인생이나 좀 경험담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주 좀 구체적이죠 스피치가. 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 네, 오늘 또 유치원계 거목 30년 동안 유아원들, 유치원생들을 잘 길러줘서 우리의 새싹들을 아주 좋은 길로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김성자 유치원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만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오늘 어쩐지 날씨가 그래서인지 참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씁쓸한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이런 또 교육도 받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김성자입니다. 앞서 말하신 선생님과 또 우리 학생 요즘 다 바빠요, 그죠? 이 보니까 왜 나는 바쁜가? 나는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바쁜 게 아니라 현대인들이 다 바쁜 것 같아요, 그죠? 바쁜 와중에 이렇게 교육도 받으러 오시고 이런 모습들이 더 바쁘게 사는 모습들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좋은 것을 누리고자 정말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바쁘게 사냐고 왜 막 바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바쁘지만 남한테 좀 바쁜 모습을 안 보이고 살고 싶어요. 맨날 동동거리고 막 뛰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면서 정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도 그 모습을 내색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봐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스피치 와서 그래도 이게 제가 힐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있다 보면 막 너무 하다 보면 이 시간은 가서 그래도 포함도 좀 지르고 여러분들의 말씀도 좀 듣고 저도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자 사실 왔습니다. 어제 또 왜 바쁘다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어제 1박 2일로 그 예전에 유성호텔에 가서 1박 2일 교육을 받고 직장에 도착하니까 2시 한 58분 정도 됐어요. 그래도 막 또 일이 있어서 이것저것 해놓고 그래도 여기 오니까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좀 쓸쓸한, 너무 바쁘다 보면 좀 쓸쓸할 때가 있어요. 쓸쓸할 시간도 없다 그러지만 또 가을이 좋아서 그런지 좀 쓸쓸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니까 좀 기분은 좋아졌는데 우리가 정말 요즘 학생도 아까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이 학생만 바쁜 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도 정말 하루에 유치원에서 끝나기도 전에 차가 픽업해서 수영 가고 뭐 영어 가고 피아노 가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쁜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아노 학원에서 끝나면은 다른 차가 또 와서 기다리고 체육을 가고 체육에서 끝났다면 영어를 가고 영어 학원에서 집을 데려다 주고 그때 요 일이
월요일은 그렇게 하고 화요일은 막 다른 거 하고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많이 다니는 아이는 11군데를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러면서도 또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지만 너무 어머니들께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중학생이지만 또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어르신들 엄마들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고 또 어머니들은 또 이런 데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바쁜 게 물론 바빠서 좋은 경우도 있지만 바빠서 이렇게 내 삶을 윤택할 수 있게 공부를 한다는 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나만 바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바쁜데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다 외롭다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80부터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100세 인생에 바쁘게 살면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쁜 와중에 행복을 누리면서 또 여러분들과 얼굴 맞대면서 좋은 날들이 좋은 가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바쁜 거는 좋은 거라 생각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음성이 참 아주 나긋나긋하시죠. 미성을 지니셨어요. 미성. 네, 음성이 아주 참 예쁘시고. 자, 우리 또 그다음에 또 혁우 씨, 우리 또 김혁우.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또 우리 혁우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입니다. 제가 지금 5분 이내에 끝날 여행은 좀 횡설수설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그 마지막 시간까지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안 바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시간을 과거로 고등학교 때 중학교를 돌이켜 보면 또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시험 문제 다 100점 맞을 수 있겠죠. 그거 다 부자가 될 수 있겠고. 근데 앞으로 시간도 현명하게 살려면 진짜 상상을 못할 만큼 상상을 자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귀중함, 그리고 제 시간, 남의 시간 소중하죠. 근데 그것이 같이 공유한 시간이면 같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어떨 때는 빨리 가고 어떨 때는 늦게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경험한 거는 제가 한 5, 6년 전에는 그 직장을 다니고 했었는데 같은 거리를 같은 승용차로 가더라도 어떨 때는 빨리 가고 5분 일찍 도착하고 어떨 때는 또 늦게 도착하고 그게 좀 신기합니다. 그게 물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감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그런 느낌을 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데서 계획대로 미뤄지지 않고 늦춰지는 것 없이 그렇게 하면은 시간에 바쁨에 쫓기지 않고 자기를 할 수 있고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여유가 있는 시간에 돌이켜 볼 수도 있고 또 남한테 또 베풀어 줄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자기가 쫓기다 보면 자기 걸 미루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잃어버리고 그러면 또 상대방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낭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거에 연연하고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나머지
그리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 모친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모친은 학교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가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 그 자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 자기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같이 오셨다는 분들 그래서 대단하시다는 생각하고 제 모친도 건강하고 조금 했으면 이런 데도 했을 건데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그냥 그리고 하여튼 훌륭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소영 선생님, 야 열심히 쓰고 계셔야죠. 자, 열심히 아주 만학도로서 열심히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 감사해요.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구인사의 성지순례의 가을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가을을 만끽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다 했는데 절에서 또 성지순례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갔는데 차를 딱 탔어요. 차를 딱 타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그냥 뚝뚝 오는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우산도 안 가졌는데 참 걱정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탔어요. 우산 안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창밖을 딱 열어보니까는 비가 막 창에 우르르 쏟아지면서 정말 가을이 가을을 만끽하지 못했는데 이 차 안에서 가을을 만끽하는구나. 그리고 뭐 밭도 보고 나무도 보고 막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정말 가을이구나. 노랗게 물들이는 가을. 가을을 지금 이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노란 가을 보는 것도 공짜 많이 봐야지. 그리고 빨갛게 물든 단풍도 공짜 많이 봐야지. 그리고 낙엽 떨어지는 거 보는 것도 공짜. 운치 있는 것도 운치 있는 가을을 보는 것도 공짜. 그래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난다는 거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잘 안 나오네. 잘 나와요. 너무 취했어요 지금. 만취에 취하셨다. 만취가 아니라. 그래서 밖에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마음도 한없이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그렇게 만끽하고 있는데 저희가 성지순례를 삼척으로 갔어요. 삼척에 저희가 지금 구인사에 지금 절에 다니고 있거든요. 구인사에 절에 다니고 있는데 그 구인사에 중창하시는 그 대조사님이셔 상울 우각 대조사님이라고 계시는 삼척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그 삼척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하고 또 거기서 또 2차 가을을 만끽하고 또 차를 타고 또 이제 구인사 조금만 소개할까요? 네. 구인사에는 이제 그 상월 온각대조사님께서 중창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는 그런 야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프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많이 와서 고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 모든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떻게 절을 지을 수 있지?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돌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만지지 않고 절대 깨지 말라고 그래요. 다 이렇게 지었는데 정말 너무 괜찮아서 한번 오시면 거기 발만 들어도 정말로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가보시고 그래서 생가를 도착했는데 정말 비가 정말 뚝 그쳤어요. 비가 뚝 그쳐서 이렇게 내려와서 생가에서 인사하시고 또 차를 타는데요.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는 비 오고 밖에 나가면 비가 그치고 그리고 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또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좋아할까요? 저는 모르겠죠.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잘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고. 아이고. 가을에 거길 쫓겼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아, 이거 아주 아버님 그냥. 가기 전에 마취를 잔뜩 취하고 오셨네. 그러니까 명랑소녀처럼 아주 이렇게 유서 깊은 사찰 구인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소낙비 얽힌 또 그런 큰 어르신에 관한 또 아주 신도로서 마음이 깊은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구인사까지 가기가 3시간 이상 걸립니다. 3-4시간 걸려요. 참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고 1년에 한 달 이상을 좀 그쪽에서 사시다시피 해요. 한 달 이상을. 그래서 참 이영부 대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나는 왜 바쁜가 이 주제로 이따 오늘 발표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시면서 또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쁜가? 현대인들은 왜 바쁜가? 그럼 어디까지 바빠야 될 것인가? 무엇을 좀 내려놔야 될 것인가? 무엇을 좀 나무처럼 비워야 될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또 좀 내려놔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대해서 시안소라도 한번 이렇게 써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한구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 보니까 승용차를 이용해서 그쪽 중앙대로 가야죠. 그 차를 그 승용차로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고 못 가신 분들은 함께 좀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